서경태는 입구 근처 펜스에 기대어 서 있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들려오고 안쪽은 더 분주해졌다. 기념식 순서가 정돈됐고 군악대는 본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몇몇 보좌관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경비 중위 하나가 서경태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 초청장이 없다는 말에 중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규정상 일반인의 입장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경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다. 펜스 가장자리의 그늘진 곳에 자리를 옮겨섰다. 중위는 한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경비 라인으로 복귀했다. 이후로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시각 안쪽 행사장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지정좌석에 착석했고 대통령 직속 안보특보도 자리를 잡았다. 군 의장대는 장군의 위패를 옮기기 위해 준비를 마쳤고 보도진은 앵글을 조정하며 생중계를 위한 위치를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질서 밖에 서경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다. 시간은 지나고 햇살은 점점 강해졌다. 그가 들고 있던 꽃은 더 시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했다. 그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공간이었지만 서경태에게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장소였다. 한편 행사장 안쪽에서 한 장교가 우연히 펜스 너머를 바라보다 무언가의 시선을 멈췄다. 육군 대령 장우성. 그는 이정환 장군의 직속 참모로 수년간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군가의 어깨에 살짝 드러난 희미한 자수 패치였다. 낡은 군복 조각처럼 보였지만 그 문양은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눈을 좁히고 다시 봤다. 파란색 원형 안에 검은 매와 검, 8643 특수정찰대의 상징이었다. 그 부대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기록은 사라졌고 명단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역 후 구성원들은 흩어졌다. 장호성은 그 단어를 들을 수 없었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서경태. 전쟁 중 2번이나 이정환 장군의 생명을 구한 인물. 장군은 몇 차례 사석에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난 19에 끝났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혹은 전쟁에 미화된 일화 중 하나로 넘겼다. 장우성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곁에 서 있던 현역 장교에게 다가갔다. 서경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는 바로 이정환 장군의 후임자 김태진 대장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고개를 끄덕임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 이름만으로 충분했다. 김태진은 주변 보좌관에게 의전을 맡기고 단정히 군무를 정리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보도진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몇몇 참모가 당황한 얼굴로 따라가려 했으나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혼자 걸었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현충원 펜스 바깥, 누구의 기록에도 없는 이름이 서 있는 곳. 그리고 드디어 서경태와 김태진의 눈이 마주쳤다. 긴 말은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해온 이야기들이 굳이 입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었다. 김태진은 단지 고개를 숙이고 뒤따르던 장교로부터 작은 목재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 상자를 서경태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것은 이정환 장군의 유해였다. 장군은 유안으로 말했다. 내 마지막 길은 나를 살린 사람 손에 맡기고 싶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이자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현실이 되었다. 이 순간 서경태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김태진의 표정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말없이 말하는 눈빛이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경태는 조용히 상자를 받아들였다. 한때 전장을 누비던 전우의 마지막 온기를 담은 그 상자는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누구도 몰랐던 서경태의 이름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현충원의 하늘 아래 다시 새겨지기 시작했다. 서경태는 손에 쥔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서 있었다. 상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세기 전 한밤중 진창 속에서 겨우 끌어냈던 생명이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부채였다. 그 부채를 다시 손에 들고 서 있는 지금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누군가. 당시 함께 있던 또 다른 장교. 이정환과 함께 구조됐던 그 젊은 소위. 당시 이름도 정확히 몰랐던 그 얼굴이 상자 위로 겹쳐졌다. 행사장 안에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 기수단이 국기를 정비하고 장군의 양력이 방송되고 추모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전체의 중심에 있어야 할 유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주관 담당 장교는 통신기에 대고 누락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일부 관계자들은 안절부절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펜스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서경태는 상자를 들고 천천히 철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김태진 대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직접 문을 열었다. 경비병들이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대장의 한마디 지시로 출입 통제는 즉시 해제되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멈췄고 연주도 끊겼다. 좌중의 정적 속에서 서경태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누구인지 몰랐지만 대장의 직접 영접과 함께 입장한 그 남자의 존재가 비범함을 직감했다. 김태진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그는 서경태가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고 다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몇몇 원로 장군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유도 모른 채 자동적으로 정렬된 자세를 취했다. 한 명이 일어서자 그 옆 사람도 일어서고 마침내 전 좌석이 일어섰다. 중앙재단 앞. 원래는 김태진 대장이 상자를 안치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모든 시선이 고요히 집중되는 가운데 서경태는 묵묵히 상자를 재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조용한 숨결 같은 감정이 좌중 전세를 감쌌다. 이후 김태진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넘기지 않고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 말에 일부 장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명단에 없던 부대, 존재하지 않았던 작전, 공식 기록이 없는 전후.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사회자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김 대장은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정환 장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계신 이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날의 그 밤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제야 일부 장교들의 표정이 변했다. 몇몇은 손에 든 프로그램 책자를 내리고 그가 누구인지 다시 살폈다. 조용히 귓속말이 오갔고 연주를 통해 정보를 받은 몇몇은 이미 서경태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냈다. 김태진은 서경태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질문했다. 함께 걸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경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재단을 내려왔다. 통로 양옆에는 각 군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그들 뒤로 민간복장의 참전용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 모든 순간을 촬영하던 방송 카메라들은 멈췄다. 촬영 감독이 손짓했고 중계를 담당하던 기자들이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다. 현장의 정적은 방송 송출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조용 속에서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 손뼉은 박수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모이자 존경의 표시였고 이어서 수십 명이 천천히 박수를 이어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울림이었다. 장례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식수는 진행되었지만 중심이 이동했다. 프로그램에 적히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그날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외로운 이름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 한 명의 조문객이 아닌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서경태는 재단 앞에 멈춰섰다. 상자는 조심스럽게 놓인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의전 담당관이 유해를 이동시키려 다가왔지만 김태진 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 누구도 상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 공간에서는 프로토콜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수십 년의 기억, 누구도 모르는 약속,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조용히 유족들이 자리로 안내되었고 참전 용사들과 장성들은 다시 정렬했다. 공식적인 추도사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지만 서경태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상자를 들었다. 그 움직임은 의정과 무관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가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통로를 걷기 시작하자 양쪽의 병사들이 자동적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는 예정된 장면이 아니었다. 계획에도 없었고 연습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전원은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그 반응은 명령이 아닌 기억에서 나왔다. 서경태는 한 걸음씩 걸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없이 이어지는 병사들과 간부들의 사이를 지나며.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어떤 이는 모자를 벗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족석 앞에 도달했을 때 유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군의 아들이 앞서 고개를 숙였고 그 뒤를 따라 딸과 손자들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만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감사였고 사죄였으며 오랜 세월 잊지 못한 빌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날 현장에 있던 모든 인물 중 단 한 명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귀환이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상자 속의 사람이 아닌 그것을 들고 있던 사람의 것이기도 했다. 의전 담당은 다시 식을 진행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지만 누구도 다시 집중하지 못했다. 분위기는 이미 전환되었고 중심은 재배치되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기록하려 했지만 김태진 대장은 고개를 젓고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다. 기록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카메라들이 모두 내려갔다. 마지막 추도국이 잔잔히 울려 퍼질 때 서경태는 재단으로 되돌아왔다. 상자를 다시 내려놓고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멈춰 있었다. 장군의 유해는 이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착한 듯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식이 마무리되며 다시 병사들이 정렬했고 의장대가 국기를 반쯤 내렸다. 명예사격이 준비되었고 의례는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자리에 앉지 않았다. 몇몇은 여전히 서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그 현장은 단순한 국가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혔던 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불러낸 자리였다. 이응구 진행자가 마지막 멘트를 하려 했지만 김태진 대장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연설을 꺼내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예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천천히 손뼉을 쳤다. 처음에는 조용한 박수였다. 그러나 곧 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닌 경이었다. 존경과 사죄와 기억이 섞인 침묵의 찬사였다. 그리고 그 박수의 가운데서 서경태는 다시 상제를 들고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길이었다. 병사들은 다시 거수경례를 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유족들은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그날 모든 관중은 한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를 따라 눈을 돌렸다. 그가 마지막 통로를 지나 현충원의 깊은 곳으로 향할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놓쳐온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날 누군가는 국가의 예를 받았고 누군가는 국가의 빚을 되돌려줬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서경태였다. 그날 오후 서경태는 행사장 가장자리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최 측이 준비한 다과와 음료가 배달되고 유족과 내빈들이 흩어져 조문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흐름에 섞이지 않았다. 사람들과 악수하거나 명함을 나누는 대신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 상자는 이제 흰 천에 쌓여 묘역 쪽으로 옮겨졌고 묘비에는 아직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채 단 하나의 문장이 붙어 있었다. 이정환 장군, 전우이자 형제, 그리고 친구. 보멀한 절차가 끝나자 몇몇 기자들이 서경태의 존재를 알아보고 다가오려 했으나 김태진 대장이 미리 언지를 주어 어떤 인터뷰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공식 인물이 아니었고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전제는 모의미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는 이미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서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조용히 지켜보던 한 소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복의 반듯한 명찰, 아직 군기가 빠지지 않은 표정.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명단을 확인하던 중 서경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서경태는 짧게 대답했다. 8643 정찰부대, 1971년 라오스. 소위는 순간 당황했다. 그런 부대는 자신이 배운 교범 어디에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심스레 상관에게 확인하겠다며 물러섰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본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정복을 단정히 입은 중년의 대위, 가슴에는 훈장이 반짝이고 표정에는 직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방금 상광을 보고받은 듯했다. 소위에게 몇 마디 조용히 묻고는 곧바로 김태진 대장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행사장의 공기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 장교가 의정본부 쪽으로 급히 움직였고 내빈들의 동선이 잠시 멈췄으며 통신기를 통해 낮은 톤의 지시가 오갔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김태진 대장이 천천히 중앙통로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경호원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다. 그는 군복을 정돈하고 장갑을 벗은 채 조용히 서경태를 향해 걸어왔다. 그 순간 주변 인물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집중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서경태 앞에 멈춰서서 그대로 인사를 올렸다. 그 인사는 명령도 아니었고 형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진심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 진심은 공간 전체를 무겁게 감쌌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다. 하지만 오랜 침묵 속에서 쌓인 감정은 굳이 말로 옮기지 않아도 전해졌다. 김태진은 조용히 옆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다시 상자가 있었다. 나무 재질의 작은 상자, 손잡이에 빛바랜 리본이 묶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경태에게 다시 건넸다. 이번엔 행사장의 중앙에서 모든 시선이 모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차례 들렸지만 김태진은 손을 들어 사진 기자들을 멈췄다. 그리고 마이크가 있는 재단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날의 진실을 말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빛은 잊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상자를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서신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환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그 밤 전장의 진창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훈장도 받지 않은 채.
오늘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서경태 중사. 장내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고개를 떨궜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었다. 서경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 누구보다 깊고 묵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김태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시 서경태 옆으로 걸어왔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서경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함께 걸었다. 행사장 중앙을 가로질러 재단으로 향하는 그 길 위로. 그 길 위에는 고요한 침묵과 늦게나마 도달한 예우가 함께 놓여 있었다. 서경태는 행사장 한쪽 끝 나무가 드리운 작은 공간 아래에 서 있었다. 상자는 이미 묘역으로 옮겨졌고 추도식도 끝이 났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과 유족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대화를 나누었고 기자들은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향해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만은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로 둘러싸인 듯 했다. 잠시 후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가 있었다. 낮고 또렷한 말투. 실례합니다, 선생님. 서경태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소희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는 명단표가 들려 있었고 어깨는 단단히 각이 잡혀 있었다. 소희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명단에서 성함을 찾을 수 없어서 여쭙습니다. 혹시 유가족이신지요? 서경태는 단호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소희는 한 박자 멈췄다. 언론 쪽 관계자이신가요? 아니요. 군에서 나오신 건가요? 서경태는 이번에는 조금 길게 대답했다. 8643 정찰대 찰리 소대 1971년 라오스. 그 말에 소희의 얼굴에서 당황이 스쳐갔다. 처음 듣는 부대명이었고 교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숫자였다. 소희는 더 묻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휘관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서경태는 다시 시선을 돌려 묘역 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말은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중년 장교가 있었다. 계급장은 대위였고 군복의 왼쪽 가슴엔 훈장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방금 소희와의 대화를 들은 듯 고개를 들어 서경태를 다시 확인했다. 몇 초 동안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하더니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다. 그는 무언의 결심을 한 채 조용히 이동했고 곧장 행사본부 뒤편의 지휘 텐트로 들어갔다. 지휘 텐트 내부에서는 김태진 대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행사의 마무리 절차를 조율하고 있었다. 중령급 장교 명령은 언론 대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호 인력이 대통령 비서진 쪽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 안으로 대위가 들어와 대장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현장에 8643 정찰대 소속이라고 밝힌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김태진은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 파일을 내려놓았다. 서경태 선생인가? 그렇습니다.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장에서 벗어난 나무 그늘 아래에 서 계십니다. 별도 요청은 없으셨습니다.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상의를 여며 정돈하고 아무 말 없이 지휘 텐트를 나섰다. 바깥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텐트 주변의 경호 인력들이 그의 이동에 따라 반응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혼자 걸어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 방향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다시 자리를 정리해 일어났다. 누군가 그가 향하는 방향에 시선을 맞췄고 곧 다른 이들도 조용히 따라보게 되었다. 서경태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미동이 없었다. 이미 예상한 듯, 이미 받아들인 듯
그저 고개만을 살짝 들었다. 김태진은 서경태 앞에 멈춰섰고 말없이 다시 한번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한 문장에는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령도 아니었고 의뢰도 아니었다. 개인적인 기억과 지켜지지 못했던 수십 년의 무게가 담긴 인사였다. 김태진은 서경태의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오래된 봉투였다.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이정환 장군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그분이 남긴 유언 중 하나였죠. 만약 서경태 중사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신다면 꼭 전달해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경태는 봉투를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열지 않았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서명 대신 눌러 쓴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품에 넣었다. 그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그저 한번 짧게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 순간 다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았다. 김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마치고 뒤로 물러났다. 서경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그의 마지막 임무였고 그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전라남도 광주의 외곽 한적한 도로 끝자락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깃발은 조용히 펄럭였고 군악대도 없이 간단한 현수막만 걸린 채 작은 개관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 보훈처 관계자, 일부 참전용사, 그리고 젊은 군 장병들까지 3355 입구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건물 정면에는 동판으로 새겨진 이름이 있었다. 서경태 재통합센터.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정환 장군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이 센터는 참전 후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입고 돌아온 예비역들을 위한 재활 공간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물리치료실, 공동작업장, 그리고 조용한 기억 정원을 갖춘 이곳은 오직 실명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운영비는 전액 이정환 기념재단이 후원했고 재단 이사장은 김태진 대장이 맡았다. 그날 행사장에는 특별한 순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센터 정면에 붙은 리본을 자를 인물. 누군가는 그가 단상 위로 올라올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뒤쪽,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무릎까지 오는 코트를 걸쳤고 선에는 희미하게 시든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를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군복을 입은 몇몇 장병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박수를 받지 않았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 카메라를 든 언론인들도 그를 비추지 않았다. 그는 구석에 서 있었고 그것이 가장 편한 자리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김태진이 조용히 걸어와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건물을 바라봤다. 김태진은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건물 아닌 거 아시죠? 서경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름 붙이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김태진은 짧게 웃었다. 이건 고집에 대한 감사입니다. 서경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합을 천천히 손에 쥐고 정원 쪽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이름 없는 표지석들이 놓여 있었다. 공식 기록에서 누락된 사람들, 작정명도 없고 군번도 없는 존재들. 그 자리에 흙을 묻은 누군가가 조용히 기억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올까요? 서경태는 묻지 않았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글 아래 김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오고 있어요. 벌써 3명 등록했답니다. 연락도 없이. 서경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어나갔다. 주차장을 향해가는 그의 뒤를 몇몇이 바라봤지만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가 왜 조용히 떠나는지, 왜 끝까지 단상에 서지 않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남긴 것은 이름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벽이나 동판이 아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어느새 햇볕이 기울기 시작했고 센터 안에는 상담 예약을 위해 대기 중인 예비역 몇 명이 접수서를 쓰고 있었다. 복무 연도가 제각각이었고 군번도 다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문장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서경태의 이름은 어디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언론은 그를 찾으려 했지만 인터뷰는 모두 거절되었고 재단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처럼 사라졌고 마지막처럼 조용히 남았다. 단 하나, 입구 오른편 작은 액자 하나에만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붙어 있었다. 묻히지 않아야 기억된다. 조용히 기억되었을 때 비로소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거기에 붙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김태진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떤 포상도 원하지 않았고 어떤 훈장도 바라지 않았던 그 사람. 이름보다 약속을 먼저 지킨 사람. 이정환 장군의 마지막 부탁을 품에 안고 끝내 되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조용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마치 처음부터 영원히 익명으로 남을 것을 알았다는 듯. 서경태는 다시는 공식 석상에 서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고 출연 제안도 아무 대답 없이 흘려보냈다. 심지어 이름을 딴 센터가 생긴 이후에도 그는 홍보자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름조차 희미해졌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그를 기억했다. 묘역 정비를 맡은 직원 하나는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찾아와 조용히 머물다 가는 노인을 종종 목격했다고 전했다. 누군가는 그가 향냄새를 따라왔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그저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고도 했다. 그날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정환 장군의 묘비 앞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김태진이 나타났다. 예고 없이, 수행원 없이, 정복도 입지 않은 채였다. 평소처럼 말없이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함께 묘비 앞에 섰다. 김태진은 품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낡았고 종이는 바스라질 듯 희미했지만 주소와 이름은 또렷했다. 장군님이 남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본인 사후에만 전달하라고 유언자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서경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열지 않았다. 손끝으로 천천히 봉투를 감싸쥐고 그 위에 새겨진 필체를 오래 바라봤다. 이름이 없었다. 대신 짧은 문장 하나. 형에게. 그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 단락뿐이었다. 형,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고맙다고. 살게 해줘서. 그냥 그렇게 사라진 형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결국 왔네요. 세상은 우리를 잊었지만 나는 형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지만 형 앞에선 늘 모자랐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나는 장군도 남편도 아버지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형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내 이름 옆에 형의 이름이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서경태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품에 깊숙이 넣었다. 김태진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둘은 함께 묘비 앞에 향을 하나 올렸다. 불을 붙이는 손길은 조용했고 연기는 하늘 위로 천천히 사라져 갔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무대도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이 조용히 무언가를 끝내고 있는 순간이었다. 김태진은 마지막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봉투를 가리켰다. 그분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셨겠지요. 서경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다. 김태진은 더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 길은 오롯이 서경태 혼자만의 길이었다. 그가 떠난 뒤 이정환 장군의 묘비 옆에는 작고 낮은 석판 하나가 추가로 놓였다. 형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그 석판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그는 더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게 그에겐 가장 정확한 자리였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다. 광주의 서경태 재통합센터는 점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말이 적었고 웃음은 드물었지만 매일 누군가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말하지 못했던 일,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 증명되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곳에서 조금씩 빛을 찾고 있었다. 상담실 안에는 누군가 남긴 편지가 붙어 있었고 작업장 벽면에는 무명전후의 별칭들이 조용히 기록되어 갔다. 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서경태는 다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직원 몇 명은 아직도 그가 어느 날 조용히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상 등록된 군번도 없었고 보훈 명단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들, 그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있었음을,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어느 봄날 김태진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조용히 혼자 다녀가고 싶었다. 오래된 동료 몇 명의 묘소를 들른 뒤 그는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자리는 일반 참전 묘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름이 없는 작은 묘비였다. 석판에는 숫자 하나 없이 단 3글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기억의 자리. 김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묘비 옆에 내려놓았다. 꽃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백합 한 송이, 시들기 직전의 상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센터에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주소는 광주센터 주소만이 적혀 있었다. 내부에는 오래된 군번줄 하나와 짧은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누군가를 잊지 않는 일은 그를 다시 증명하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조용히 있어도 그 자리에 누군가는 있었음을 기억해 준다면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원은 쪽지를 접어 유리 프레임에 넣어 상담실 복도 한쪽 벽에 걸었다. 프레임 아래엔 이름도 날짜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작은 메모 하나만 붙였다. 익명의 전으로부터. 그날 이후 상담실을 찾은 많은 이들이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멈춰 서곤 했다. 어떤 이는 가만히 손을 얹었고 어떤 이는 메모지를 꺼내 뒷면에 짧은 글을 남기고 벽에 붙였다. 나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여기 남깁니다. 나를 기억해준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무언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전우의 이름을 묻지 않는 대신 그의 침묵을 이해하는 공간이 생겼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생겼다. 그로부터 수년 후 광주시에서는 서경태 센터에 정식 기념비 건립을 제안했다. 김태진은 조용히 반대했다. 대신 그는 제안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기념비가 아닌 작은 정자 하나, 그 안에 이름 없는 벤치 하나,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을 새기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몇 달 후 정자 아래에는 석판 하나가 설치되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우리 곁에 없었지만 우리는 당신 덕분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멈춰선 사람들 중 몇 명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입 밖으로 꺼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는 추모의 장소이자 고백의 공간이 되었고 더 이상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되었다. 가끔 누군가 말한다. 왜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냐고, 왜 그 회상을 기록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조용히 대답한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큰 소리로 이름을 남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에게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이 끝까지 잊지 않았을 때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속에 남는 사람, 사라진 줄 알았지만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믿을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고 지나칠 수 있는 희생과 침묵, 그리고 조용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이도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기억만으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예우이며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